챗 GPT가 엄청 똑똑하다고 해서 써봤는데 대답이 너무 일반적이고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엉뚱한 대답까지. 혹시 왜 이렇게 답답하지? 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문제는 챗 GPT가 아니라 사용 방법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은 챗 GPT를 진짜 스마트한 AI 비서로 바꿔줄 5가지 필수 활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챗 GPT가 마치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형 비서로 변하는 걸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가 이걸 왜 몰랐지?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챗 GPT를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형 비서로 변화시키는 5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은 챗 GPT 맞춤 설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챗 GPT를 그냥 기본 설정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챗 GPT의 100%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맞춤 설정을 활용하면 챗 GPT가 여러분의 취향과 필요에 맞게 답변 스타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은 우측 상단의 프로필을 클릭하고 맞춤 설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가 입력할 수 있는 곳이 2곳이 있습니다. 저같이 클릭이 안 되시면 이 밑에 부분에 새 채팅의 사용을 체크하시면 이곳에 글씨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도 옆에 나오네요. 맞춤형 지침이라고 해서 첫 번째 칸에는 챗 GPT가 더 나은 응답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사용자님에 대해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챗 GPT가 내 관심사와 필요를 학습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나는 40대 대한민국 아저씨이며 작은 채널이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 그리고 그 다음 칸은 챗 GPT가 어떻게 응답했으면 하시나요?에 대한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답변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간결하게, 논리적으로, 창의적으로 이러한 답변을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최대한 자세하고 관련 분야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스타일로 응답해 줘 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 챗 GPT 기능 다 활용하는 걸로 체크해 두시면 되시겠고요.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춤 설정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챗 GPT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운동의 장점을 알려줘 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답변해 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맞춤 설정 내용을 삭제하고 동일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보시면 맞춤 설정을 설정하고 질문한 답변에서는 초반에는 내용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끝으로 갔을 때 제가 맞춤 설정에서 설정하고 있는 게 나는 40대 대한민국 아저씨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 나이에 맞는 운동 추천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맞춤 설정 없이 진행된 질문에서는 어느 특정한 타깃을 딱 정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답변을 두루뭉실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맞춤 설정을 하면 챗 GPT가 더 정확하고 나에게 맞는 답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챗 GPT를 여러분의 비서로 활용하기 위한 2번째 방법은 질문을 잘하면 챗 GPT가 똑똑해진다입니다. 챗 GPT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답변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챗 GPT를 사용할 때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셔야 할 겁니다. 좋은 질문을 만드는 3가지 원칙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맞춤 설정을 동일하게 놓고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은 잘못된 질문의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제가 좋은 질문이라 생각하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무직이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 허리 건강을 위한 운동 추천해 줘. 라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은 이렇게 짧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답변으로 이야기해 주는 걸 볼 수 있고 내용도 길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만드는 두 번째 원칙은 원하는 출력 형식을 미리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아이디어 추천해 줘 라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는 5가지 사업 아이디어를 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해줘. 각 아이디어별 장점과 단점도 포함해줘 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답변을 받길 원하는 것은 리스트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장점과 단점도 포함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짜고짜 추상적으로 사업 아이디어 추천해줘 라고 이야기했을 때와 리스트 형식으로 장단점을 포함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추상적으로 질문을 했을 때에는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일반적이고 좀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을 제시해주고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좋은 질문 만드는 세 번째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SNS 마케팅 전략을 알려줘 라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너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야.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3가지를 알려줘. 라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SNS 마케팅 전략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전략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매우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제시해 준 걸 볼 수가 있고요. 너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야라는 역할을 제시했을 때 이 마케팅 전문가적 입장에서 답변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역할을 제시했을 때 그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챗 GPT를 나의 맞춤형 기술로 만들기 위한 세 번째 활용 방법은 예제를 주면 챗 GPT가 더욱 똑똑해진다는 것입니다. 챗 GPT는 패턴을 학습하는 AI이기 때문에 원하는 스타일의 예시를 보여주면 더 정교한 답변을 생성해 줍니다. 영화 배너에 대한 블로그 글을 써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이 스타일로 비슷한 영화 배너에 대한 블로그 글을 써줘 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챗 GPT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글을 작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너에 대한 블로그를 써줘 하면서 예시로 작성했던 서론, 본론, 결론, 내가 생각해야 할 문제로 작성을 해달라고 예시를 제시했을 때 이 예시에 따라서 글을 작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론 들어갔고요. 본론 들어가고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내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까지 답변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제를 주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하면 그 예제 스타일과 맞게 또는 예제 스타일과 비슷하게 답변을 챗 GPT가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시를 제공하면서 글을 써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더 원하는 방향의 글을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형 비서로 챗 GPT를 활용하는 방법 네 번째는 단계별로 질문하면 챗 GPT가 더 논리적으로 답변을 한다입니다. 챗 GPT가 복잡한 질문을 한번 해결하려 하면 논리적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럴 때는 단계별로 설명해줘 라고 하면 훨씬 논리적인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해외여행 어떻게 준비해? 라고 질문을 해보겠고요. 해외여행 준비를 단계별로 설명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해외여행 준비 어떻게 해야 해? 라는 추상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이번에도 챗 GPT가 알아서 자기 기준에 의해서 답변을 제시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추상적으로 질문한 내용에서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는 있지만 해외여행 준비를 단계별로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단계에서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한 답변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그 단계마다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만을 위한 챗 GPT를 맞춤형 비서로 활용하는 방법 다섯 번째는 피드백을 주면 챗 GPT가 더 정교해진다입니다. 챗 GPT는 한 번에 완벽한 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단순히 다시 답변해줘 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줘보세요. 베트남 푸꾸옥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원하는 답이 여기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내가 원하는 답이 여기에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답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낌이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저는 5번 푸꾸옥에 대해서 먹어봐야 할 음식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자세하게 답변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내용이 상당히 길게 제시해 준 걸 볼 수가 있고요. 너무 길어서 저는 좀 간단하게 요약해 달라고 다시 한번 피드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한 번에 보기 어려워. 그러니 음식의 이름만 리스트업 해줘 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면 내가 원했던 음식의 리스트만 쭉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푸꾸옥 여행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푸꾸옥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정말 길게 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눈에 보기가 어려워서 음식 리스트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피드백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간결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피드백을 주면 좀 더 간결하게 요약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챗 GPT가 내가 원하는 정교한 답변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챗 GPT를 저도 처음 사용했을 때 저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AI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내 질문은 이상하게 답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비슷한 대답을 반복하고 맥락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정작 필요한 답은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느 한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이런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GPT는 잘못 없다. 내가 질문을 잘못한 것이다. 그때부터 저는 챗 GPT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춤 설정을 활용하고 질문 방식도 바꿔보고 예시를 제공해보고 단계별로 요청하고 피드백을 주면서 개선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챗 GPT가 정말로 유용한 도구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저에게 챗 GPT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영상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대본을 작성하고 썸네일 문구까지 도와주는 강력한 비서가 되었죠. 이제 여러분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챗 GPT를 활용하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챗 GPT를 활용하는 방법이 명확해졌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핵심 포인트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맞춤 설정을 활용해서 챗 GPT를 내 스타일에 맞추는 겁니다. 둘째는 질문을 더욱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예제를 제공해 원하는 스타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넷째, 복잡한 문제는 단계별로 해결하도록 요청하는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피드백을 활용해 답변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챗 GPT 사용 방법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한때 저처럼 초보자들은 챗 GPT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한 가지 더 챗 GPT 무료 전자책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무료 전자책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받아볼 수 있으시고요. 저처럼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바로 효율적으로 챗 GPT를 활용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튜브 운영에 도움될 꿀팁을 계속 공유할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유튜브 도전을 비록 작은 목소리지만 제가 응원하겠습니다.